야, 나 아이폰 14 프로인데 15 프로로 갈아탈까 말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아이폰 15 프로 구매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쪽 K 민성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하도 저한테 야, 나 아이폰 14 프로인데 15 프로로 갈아탈까 말까? 이번 아이폰 15 프로 갈아탈만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답답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저는 테크 유튜버이고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기기를 설명해야 하니까 매년 아이폰 신형이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하는데 일반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매년 아이폰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아이폰 14 살지 15 살지 고민은 아이폰 한 10? 이 정도 라인업 쓰시는 친구들이 주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4랑 15 프로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바꿀만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짧고 굵게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딱 외관상 디자인만 보면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도 딱 보면 뭐가 14 프로인지 15 프로인지 잘 모르겠죠? 색깔도 비슷하네. 참고로 아이폰 14 프로는 퍼플이고 아이폰 15 프로는 블루입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아이폰 14 프로보다 가로와 세로 길이는 0.9mm씩 감소했지만 두께는 0.4mm 증가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폰 15 프로가 14 프로보다 가로 세로는 0.9mm, 그러니까 거의 1cm씩 작아지고 대신 두께는 더 두꺼워졌다 이건데, 크기가 작아진 거는 알겠는데 두께가 더 두꺼워졌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됩니다. 0.4mm고 이래가지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 프로랑 15 프로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손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은 그립감인데, 14 프로는 완전 각진 직육면체, 날카로운 모서리여가지고 스팸캔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립감이거든요. 근데 15 프로는 여기 모서리가 되게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서 딱 잡았을 때 각진 모서리라기보다는 둥근 핸드폰, 둥근 조약돌을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4 프로는 참치캔, 15 프로는 둥근 조약돌을 잡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뭐가 낫다라기보단 호불호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 좀 더 뭔가 이렇게 딱 잡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5 프로의 이 둥근 라인도 계속 잡다 보니까 뭔가 손이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립감 부분도 사실 요즘 대부분 케이스 씌워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꼭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14 프로랑 15 프로랑 달라진 게 많지 않은데 무게는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이폰 14 프로는 206g이고 아이폰 15 프로는 19g 더 가벼워진 187g입니다. 그래서 역대 아이폰 프로 라인업 중에 가장 가벼운 무게인데, 진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200g이 넘다 보니까 그냥 뭔가 프로 정도 무게 하는 아이폰 드는 느낌이라면, 15 프로는 각진 디자인도 아니고 되게 둥그스름한데 가볍게까지 하니까 이게 15 프로야? 흡사 15 플러스 정도 드는 느낌이에요. 견고하면서도 무게가 작은 항공우주 등급 티타늄을 사용해서 덕분에 가벼워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사실 핸드폰의 무게보다는 크기, 무게가 무거워도 핸드폰은 무조건 큰 거 써야 된다라는 사람이어서 늘 아이폰 프로 맥스 시리즈를 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늘 한 1년 정도 지나면 딱 여기 왼쪽 손목이 늘 아파요. 왜냐면 계속 이 무거운 거 들고 넷플릭스 보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손에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무게 가벼운 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도 아이폰 14 프로는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유광 프레임이었고요. 아이폰 15 프로는 애플워치 울트라랑 비슷한 소재로 무광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아이폰 15 프로 이렇게 측면에 지문 잘 묻냐고 여쭤봐 주시던데, 당연히 지문이 묻긴 묻어요. 근데 이게 사실 케이스를 안 낀 생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측면에 지문이 묻는 게 전혀 거슬린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지문은 이 유광에 14 프로가 훨씬 잘 보여서 이렇게 지문 묻는 거나 좀 더러워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15 프로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질이 재질인지라 아이폰 14 프로는 그냥 이렇게 만지는 대로 지문이 곧대로 다 묻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무래도 이 액션 버튼인데, 이 액션 버튼도 이렇게 딱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외형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그냥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겼다라는 건데, 기존에 여기 똘깍거리는 이 스위치가 없어지고 액션 버튼이라는 게 아이폰 15 프로 때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이 액션 버튼을 눌러서 기존처럼 음소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 실행할 수도 있고, 후레쉬, 음성 메모, 집중 모드, 번역, 다양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래도 제가 가장 익숙한 벨소리 모드, 무음 모드 해제, 그 버튼으로 해놨거든요. 벌써 막 많은 분들은 액션 버튼 꿀팁, 액션 버튼을 단축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 많이 올리고 계시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액션 버튼에서도 벨소리랑 음소거 해제 모드를 설정을 하니까 기존 아이폰에 있던 이 딸깍거리는 스위치가 확실히 훨씬 직관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액션 버튼에서는 지금 무음 모드인데 벨소리를 켜려면 여기 측면에 액션 버튼을 한번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무음 모드를 하고 싶으면 한번 누르고 또 꾹 이렇게 눌러서 무음 모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전환할 때 한번 누르고 꾹 누르고 한번 누르고
꾹 누르고 이렇게 그냥 이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전환할 때 길게 눌러서 벨소리를 켜기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액션 버튼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직관적인 거는 이 스위치가 훨씬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젤도 얇아졌어요. 아이폰 14 프로는 베젤이 2.17mm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는 전작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1.55mm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 프로랑 15 프로의 베젤이 어디 보자 얼마나 얇아졌나 하고 봐야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여서 베젤이 얇아진 건 솔직히 그렇게 큰 구매 결정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도랑 주사율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가장 달라진 게 또 카메라겠죠. 카메라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거의 동일해 보여도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 됐어요. 일단 15 프로가 14 프로보다 카메라 렌즈가 더 커져서 그만큼 카툭티가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계속 봤는데 아무리 봐도 카툭티가 더 두꺼워진지 거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당연히 인물 사진 모드 지원을 하지만 15 프로는 새로운 초고해상도 24메가픽셀 그러니까 2400만 화소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인물 사진 모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찍고 싶으면 카메라 켜서 인물 사진 모드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어야 됐다면 이번 15 프로 때부터는 꼭 인물 사진 모드에서 촬영하지 않아도 일단 그냥 찍어. 일단 찍고 나서 후보정으로 인물 사진 모드처럼 뒤에 보케 효과 이런 심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레임 내에 사람이나 강아지 이런 인물을 사용자가 탭을 해서 초점을 맞출 때 자동으로 사진의 심도 정보를 저장을 해줘서 나중에 사진 앱에서 인물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찍고 난 후에 초점 포인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좀 창의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물 사진 모드는 저는 보다는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찍는 것 같고 저는 주로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그램이나 그냥 개인 일상용을 많이 찍다 보니 여행 갔을 때 가끔 인물 사진 모드 찍는 거 말고는 그냥 일반 카메라 모드를 훨씬 사용을 많이 해요. 물론 이렇게 찍어서 후보정 할 수 있는 게 되게 창의적인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돼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와닿는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4 프로랑 15 프로의 카메라 차이는 야간 모드 그리고 스마트 HDR5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 밝게 중간 톤은 더 풍부하게 그림자는 더욱 짙게 표현되고 확대를 해서 보면 디테일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 선예도와 채도가 15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하고 예뻐요. 야간 모드 이런 저조도 성능에서도 어두운 곳에서 찍었을 때 퀄리티 차이도 좀 나고요. 카메라 비교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5 프로는 내가 좀 더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어요. 24mm, 28mm, 35mm 1.2배 줌, 1.5배 줌 이렇게 인기 있는 세 가지 초점 거리를 제공해서 설정해서 나는 어떤 렌즈 초점 거리를 기본으로 선택할 건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좀 확대해서 많이 찍는 편이다 하면 1.5배 줌인 35mm를 기본으로 설정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전 아무래도 일단 24mm 가장 그 기본 렌즈로 설정을 해두고 확대가 필요하면 추후에 확대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칩셋도 달라졌어요. 아이폰 14 프로는 A16 프로 칩셋이 들어가 있었고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업계 최초 3나노미터 칩인 A17 프로로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4 프로보다 15 프로가 GPU가 20% 더 빠르고 CPU가 10% 더 빨라요. 솔직히 사용했을 때 A16 프로 칩셋, A17 프로 칩셋 제가 또 그렇게 게임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한테는 더욱더 이 칩셋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은 같습니다. 충전도 라이트닝 케이블에서 이제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유선 충전 이렇게 선을 꼽아서 충전하지 않고 맥세이프로 충전을 해요. 이번에 미국 여행 갔을 때도 유선 충전보다는 그냥 맥세이프 충전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여기 뒷면에 맥세이프로 충전을 하니까 라이트닝이든 C타입이든 저한테는 그렇게 큰 게 와닿지 않았어요. 한 번도 C타입으로 충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C타입 덕분에 전송 속도가 더 빨라졌고 라고 하지만 주로 케이블은 파일을 전송하기보다는 충전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C타입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뭔가 다 의미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 아이폰 14 프로랑 아이폰 15 프로 차이점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14 프로를 쓰는데 15 프로로 넘어올 이유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야 나 아이폰 14 시리즈 쓰는데 15로 넘어갈까? 라고 하면 전 굳이 비추를 해요. 왜냐면 iOS 17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이고 뭐 기타 카메라나 C타입, 뭐 액션 버튼 달라진 게 있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올 정도의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아이폰 15 프로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리냐면 12 전까지의 아이폰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15 프로로 넘어오면 확실히 기존과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13, 14 쓰시던 분들은 넘어가는 건 정말 굳이 비추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번 아이폰 15 프로 이렇게 열심히 써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뭔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솔직해서 좀 민망한 이쪽 K고요.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쪽 K 민성이었습니다.